네, 우리 이민호 세무사님 서빙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만 정말 서빙한 이유가 이제 개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전문적인 지식 문의하는 것보다도 이제 개업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좋더라. 어떻게 시장 개척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개업한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이제 4년 차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4년차 세무사가 어떻게 열정적으로 또 하셔가지고 얼만큼 빌드업해 나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궁금해 하신 분들 질문도 하고 일단 임로 선생님 말 들어보고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회장님 말씀대로 조지아에서 지금 이제 개업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세무사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온 지 한 5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20년 정도 회계 업무를 했었거든요.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우연히 장홍봉 교수님의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시험을 다 패스하고 넘어온 케이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지아에 왔을 때는 사실 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과연 이게 되는 비즈니스일까 생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제가 여기 자리 잡게 된 것 중에 가장 컸던 거는 일단은 저는 이제 랜딩 하자마자 회사 설립하자마자 그 업소록에 있는 모든 주소록을 다 그 주소를 이제 라벨을 해가지고요 메일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송현 세무회계 법인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뭐 고객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거를 분기별로 4번, 5번 정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히 효과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바로 효과가 있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업소록 광고나 뭐 그런 것도 조금씩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첫 해에는 많은 제 생각보다는 클라이언트를 확보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둘째 해부터 조금씩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보니까 제가 그동안 메일아웃도 하고 광고도 내고 뭐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이 이제 머니볼이라고 하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눈덩이가 굴러갈수록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데 한 번 클라이언트가 확보되고 그분들한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주변에 레퍼를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기 가면 정말 친절하게 잘해준대더라 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빠지고 하면은 크게 남는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 비즈니스가 제 뭐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거 없이 저의 노동력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도 일단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해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였어요. 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실업급여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뭐 PPP라는 것도 도와드리고 론 받는 것도 몇 번씩 도와드리다 보니까 다른 회계사는 못 해주는데 저기 가면 다 해줘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많이 몰려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아, 제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는 차에 그러면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정말 괜찮은 비즈니스라고는 확신이 들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작년부터 직원을 한 명을 채용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나 내년쯤에는 제 사무실을 사서 그쪽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볼까라는 느낌이 들고 있고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면 멈춰지는 순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제가 4년 전에 시작했을 때 과연 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 너무 빨리 이렇게 온 것 같아서 자만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면서 가장 뭐 제가 이렇게 크게 난리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회장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업무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론 하시는 분들도 회계사랑 상의해 보시라고 하고, 보험하시는 분들도 회계사랑 상의해 보라고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회계사면 다 해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런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제가 난리지가 부족하다는 걸 들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로 임기응변으로 모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취급하진 않지만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요즘에 구글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구글링만 검색해도 웬만한 자료는 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올려놓으신 유튜브 같은 것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답변을 해드리고 하면은 너무 고마워하시고, 어,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일에서 얻는 만족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 자리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고요. 그래서 저는 회장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회장님께서 좀 확신을 주셨었고, 좀 자신감을 가져라, 뭐 닥치면 그때 가서 해결해도 된다, 뭐 그런 마인드도 많이 심어주셨었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고, 지금 요즘에 제가 조금 나태해졌다고 느끼는 게, 처음에는 한 분 한 분의 고객이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줬는데, 개업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에는 일주일에 전화 한 통이 안 올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전화가 20통, 30통, 뭐 텍스트 메시지 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클라이언트 분들의 등급을 매겨가면서 중요한 분, 안 중요한 분 이렇게 자꾸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고, 저보다 이제 워낙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또 예,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저는 사실은 제가 이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게, 뭐 제가 잘해서 뭐 이렇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그러니까 어, 믿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시장도 굉장한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회계사들 사이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게 레드 오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기 너무 불친절해요. 뭐 제대로 말을 안 해줘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한테 잘해주면은 그분들이 5명을 소개시켜주면 그 5명 또 소개시켜주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클라이언트가 되면은 뭐 특별하지 않는 한 제 클라이언트를 떠날 일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뭐 매출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 가지시고 한 3년, 4년 뭐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요. 저는 이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너무 네. 희망적인 말씀을 들었죠. 오늘. 가슴이 막 부풀어 오르죠. 자, 용기입니다. 일단 용기 내고 시작하고 부딪혀가면서 일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진짜 배우는 거예요. 남한테 들어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손님들이 물어보는 거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일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진짜 배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을 닦아가는 거지. 저도 뭐 가르쳐 줄 거 없어요, 이제는. 저한테 배워야 아무것도 이제 도움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모여서 전문가, 전부 다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가면서 배우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근데 음, 그 이번에도 이민호 세무사님, 위기는 위기를 기회로 살렸잖아요. 제가 우리 세무사들이 가장 빨리 시장을 확장하는 그 계기가 2008년이었어요. 금융위기 때. 음, 그런 위기 때들이에요. 위기 때 세무사들이 사무실을 확 확장시켜요. 이번에 팬데믹 때 모든 세무사들이 매출액이 더블, 막 트리플 이렇게 됐어요. 다 위기가.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빨리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위기가 위기가 기회라고. 그래서 잘 이용하셨고 언젠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오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다는 용기에 그냥 각자 그래요. 임노세무사 그랬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내가 진짜 막상 일을 시작하려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시작을 하면은 하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지 100개를 다 배우고 일 시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두 개 알고 시작해서 3개가 4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친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손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러면 이제 한 명이 2명 소개해주고 2명이 4명 소개해주고 이렇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대부분 늘어나죠.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남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이민호 세무사님 그 한국분만 하세요? 손님 그 클라이언트가 한국분만 있어요? 대부분 다 뭐 외국분이 한두 분 계셨는데 네. 사실은 뭐 외국분들은 개인 세금 보고 큰 도움은 안 됐고요.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언어 때문에라도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무래도 미국 법인은 뭐 fee도 좀 비쌀 뿐더러 그리고 좀 너무 인간적이지가 않으니까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한국 세무사를 찾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른 데까지 시장을 마케팅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한국 분들이 워낙 주가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죠. 그쪽 지역에서 또 잘 랜딩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저만의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이민호 세무사한테 직접 물어보고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직접 한번. 세무사님, 그러면 아까 제가 앞부분을 조금 놓쳤는데 지금 크루 멤버들이 팀 멤버들이 몇 명, 직원이 몇 명? 아, 저요? 예. 지금은 제 페이롤 하는 직원 1명 있고요. 그 다음에 저랑 둘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한 명 정도를 더 채용하고 싶긴 한데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그 사무실부터 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만 불까지는 매출액 10만 불까지는 혼자서든 어떻게든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바쁘시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가고 싶으시면은 나는 이거에 만족하면 이 고객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그냥 꾸준히 갈 수 있겠지만 더 점프하고 싶으시면은 예, 뭐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시는 게 낫죠.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따로 처음부터 이렇게 사무실을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집은 안 했고요. 비즈니스 파크 같은 데서 이제 그 사무실 하나를 소규모로 하고, 그다음 회의실은 쉐어하는 것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로 하고 이제 미팅 있으면은 쉐어하는 오피스에서 하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하다가 2년 정도 하다가 오피스를 이제 다른 데 코 오피스 쪽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원도 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팅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제일 처음에 보는 건 외관을 보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미팅을 해서 미팅한 고객을 놓쳐본 적은 없었거든요. 뭐 네. 성과성과 해주니까 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직원을 더 늘리려면은 오피스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조지아가 오피스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네. 한 2,000불 주고 렌트비 주느니 2,000불 페이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좋은 오피스 자리를 좀 알아보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세무사님 또 이거 조금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일단 부회장직을 맡으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젊으세요. 그렇게 보이시죠? 예. 예, 굉장히 영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고객층이 아무래도 비즈니스도 하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40, 50대 또 어떨 때 50, 60대가 40대 많으시잖아요. 넘었어요. 무슨 30대로 오거나 20대로 오거나. 뭐 개업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뭐 그런 질문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경력을 따지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제가 해주면은 그렇게 하면은 100%다 넘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는 귀찮아하지 않고요. 고객이 오시면은 뭔가 흔히들 이제 회사를 설립 셋업하면은 왜 S코퍼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왜 회사를 해야 되는지, LLC는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몰랐었어요. 그냥 회계사가 하려니까 그냥 네, 그냥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했을 때 장점, 단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의 차이는 어떤지 한 20분 정도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실 때 이거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아마 기억 안 날 거예요. 하지만 요 포인트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오신 거 성공하신 겁니다라고 해서 질문을 그런 상담을 해드리고 나면은 그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경력 나이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 여기 오니까 정말 저기 그동안 몰랐던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구나 그런 걸 가지고 가시면은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상담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이제 그 포인트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정보를 드리고 그분들이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다면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됐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수고했어. 오히려 젊은 사람이 낫구나, 젊어서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너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게 좀 모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이 실력 더 있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교수님 구태의연하게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아까 이민호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가 좀 더 커지면서 손님도 왜 ABCD로 좀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초심은 우리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막 손님한테 모든 게 다 이뻐. 다 해주고 싶고 막 안 들으려고 해도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제 담당 세무사님도 아마도 처음에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년 차가 넘어가시니까 그냥 항상 웃으시면서 다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로 끝나버려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말라고 또 이런 자리 마련하신 것 같은데 배가 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면 사람 몸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 한 통만 오더라도 너무 좋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화벨 울리는 게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막 그래서 정말 초심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잃지 않고 그분들한테 계속 최선을 다한다면은 뭐 잘 되겠죠. 예. 저처럼 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바쁘셔서 많이들 이해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콜백은 항상 드리거든요. 네. 못해도, 못 받아도 한 1시간 후에 있다든가, 2시간 후에 있다든가 꼭 콜백 드리긴 하니까, 뭐, 그래도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클라이언트 분들이 좋으세요, 다들. 예. 네. 세무사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되게 지금 세무사 업무에 대해서 전혀 예,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예. 보통 세무 보고하는 그 기간이 1월부터 4월 15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연장해서 예, 예, 예. 그러면 하반기에만 좀 바쁘시고 상반기에만 좀 바쁘시고 하반기는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업무를 하시나요? 보통 하반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이제 세금 보고는 사실은 보너스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루틴하게 하는 게 이제 그 회사의 페이롤이라는 업무가 있고요. 페이롤 이제 그러니까 뭐 제 클라이언트 중에 뭐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세탁소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페이롤 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2개, 3개, 4개 될 때는 별로 안 바쁜데 이게 10개, 20개 늘어나면 페이롤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벅찰 거거든요. 페이롤하고 또 분기별로 페이롤 텍스 신고해주고 뭐 그런 것만 해도 바쁘고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그러니까 연장돼서 5월 17일까지였는데 5월 17일까지도 세금 보고를 다 못해서 지금 연장을 해놓고 있는 것만 해도 제가 한 20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계속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세무사님 거의 메인은 페이롤 쪽 일을 하시는. 사실은 페이롤은 저희 직원을 두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세금 보고 그다음에 회사 셋업 해드리는 거, 또 북키핑 같은 거 좀 하고 있고요. 상담. 네, 상담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 세무사들이 텍스 시즌에만 바쁘고 다른 때는 전혀 할 일이 없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 아니거든요. 궁금했어요. 재무, 예, 예. 이민호 세무사처럼 말처럼 세금 보고는 보너스 잡이에요. 세금 보고 때 버는 돈 엑스트라 머니예요. 그냥 나머지 돈 가지고 세금 보고 외에 다른 일을 가지고 사무실 유지하고 뭐 생활비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냥 텍스 시즌에 들어온 돈은 그냥 엑스트라 들어오는 숫돈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북키핑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세무사가 도와줍니까? 그 본인들이 해오는 건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세무사들이 그걸 해주나요? 북키핑?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슬리로 리테이너 피를 받으시는 데는 이제 북키핑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요. 매달 뱅크 스테이트먼트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돼요. 그래서 몰아놨다가 뭐 쿼터별이나 아니면 반기에 한번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바쁠 때는 작년같이 정말 작년은 거의 계속 바빴거든요. PPP라는 거 뭐 그런 팬데믹 때문에 뭐 실업급여 도와드리는 거 계속 바빠서 북키핑을 못 해놓고 있다가 그냥 쌓아놓고 한꺼번에 그냥 작업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보통 퀵북을 사용하시나요? 퀵북. 예, 저는 퀵북이랑 뭐 엑셀이랑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한 데는 엑셀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복잡한 데는 퀵북으로 해서 뭐 은행들 자료를 다운받아서 퀵북으로 업로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분류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키핑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북키핑은 클라이언트가 내 북키핑 했어, 제대로 했어, 막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페이롤하고 북키핑 서비스 해드린다고 하지만 페이롤은 루틴하게 계속 해드려야 되는 거고 북키핑은 쌓아놓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내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이거 내가 뭐 했었지 막 헷갈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비즈니스 막 한 달에 20만 부씩 파는 비즈니스의 오너분한테 뱅크 스테이트먼트 받아가지고 요거 뭡니까 일일이 다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몰아놨다가 1년에 한 번 북키핑 하면서 모르는 거 다 체크해가지고 이제 매일 이메일 보내서 요거 답변 좀 달아주세요. 뭔지. 그래서 한꺼번에 마무리하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근데 제가 업무하면서 북키핑에 대한 스트레스는 하나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격을 각각 어떻게 매기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 리테이너 피를 어떻게 내기는지.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스토랑 하시는 분은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페이롤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텍스 이슈가 있고요. 북키핑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원 수가 한 10명 내외다라고 하면은 150불에서 200불 정도 제가 갖고 있어요. 먼슬리로. 세일즈 텍스 보고하고 페이롤, 그다음 북키핑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세일즈 텍스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그냥 50불에 그냥 해드리고 있고 페이롤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리 못해도 페이롤은 기본 100불 이상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한 치의 양보도 안 할 거야라고 했다가 어떤 분들은 100불도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200불인데도 싸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 기준으로 해서 그냥 뭐 이분은 200불에도 만족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200불 부를 때도 있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준을 정해놓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좀 이분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제 스스로도 그냥 가격을 약간 좀 낮출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도 예를 들어서 941 같은 거는 먼스리로 하는데 연말에 하면 W2 같은 걸 할 때 그 200불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 쿼터리로 따로따로 받는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혼자서 오너고 그냥 S코퍼레이션이라 매달 페이롤 할 필요 없고 그냥 쿼터별로 한 번만 해야 돼. 굳이 매달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쿼터별로 200불 받고 그냥 쿼터에 한번 하고 부사일 보고 해드리고 하면서 하고요. 나중에 W2 할 때 뭐 한두 명이다라고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데 그리고 먼슬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원 수 4명, 5명씩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냥 150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부분 뭐 처음에 셋업 하시는 분들보다 다른 데서 저한테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물어봐요. 그쪽에서 얼마에 하셨냐고 물어봐요. 왜 저한테 옮기셔야 되는지, 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가격인지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문제라면 얼마 받으셨는데 그러셨어요? 라고 하고, 근데 뭐 워낙 저가로 했는데 그랬다라고 하면은 죄송한데 저는 그 가격에 서비스 해드리긴 힘듭니다. 뭐 최선을 다해드리려면은 이 가격에 못 해드립니다. 그냥 뭐 저는 이 가격에 해드릴 테니 뭐 저한테 하시든가 아니면은 그쪽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뭐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하시면서 계속 챌린징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받아야 되나, 더 받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에 대한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서비스 해주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 시세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네, 가격 받는 건요. 가격 받는 거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걸 딱 처음부터 얼마 받는가 알아야겠다, 계획 세웠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세무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어떻게 가격 받냐 자꾸 물어봤는데 내가 이상한 확실한 답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그랬었는데 나중에 개업하고 나서 5, 6년 되다 보니까 교수님 왜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 안 해줬는지 알게 됐다고.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가격 받는 방법은. 지금 얼마 받느냐 물어볼 의미가 없어요. 동네마다 다르고 그 동네에서 하는 스타일 따라가야 돼요. LA 다르고 조지아 다르고 텍사스 다르고 그 동네에서 CP들이 받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 스타일대로 해줘야지. 자기는 텍사스에 일을 하는데 LA식으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동네에 맞게 하시는 게. 그래서 그걸 알려면 자기 동네 세무사들한테 CP들한테 물어보면 돼. 이런 일 하는데 얼마 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미리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질문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터보텍스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걸 이제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롱텀으로 보고 지금 이걸 하는데 뭐 옆에 주위에서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이거 5년 가면 힘들 거라고 회계사, 뭐 세무사 힘들다고 그러면서 요즘 터보텍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젊은 애들은 다 그거 쓰는데 한 5년 되면 회계사 세무사 없어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막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 희망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꺾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은 그냥 전망이지 그 업계에서 일해보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저도 젊은 애들이 만약에 제 아들이라면 제 아들이 터보텍스를 해서 자기 W2 한 장 보고하는 거 그래 좋아. 경험 삼아 네가 하고 직접 하는 거 좋아. 그리고 저는 어디 방송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질문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래서 젊으신 분이 터보텍스를 직접 보고하고 세금에 대한 상식을 쌓아가는 게 좋죠. 당연히 그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복잡했던 그런 것들, 집을 팔았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주식을 했다든가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든가 그리고 내가 뭐 대학 학자금이 있다든가 막 그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터보텍스로 7, 80불, 5, 60불에 해가지고 자기 딴엔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200불, 300불 이상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터보텍스 때문에 저희의 업무가 위협을 느낀다. 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요. 뭐 AI가 뭐 앞으로는 대세가 돼서 뭐 없어질 직종 중에 하나다. 그건 저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한국 간다고 뭐 당장 북한이 내려와서 죽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막연한 두려움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씀.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고 또 한국 사람들은 주로 비즈니스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잘 손님 그런 걸 잘 케어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제 예, 생각.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고맙게도 많은 회계사님들이 불친절하세요. 불친절하고 너무 바쁘세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일이거든요. 저는 조금만 친절하게 해줘도 굉장히 친절한 세무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가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지금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 회계사 사무실 못지않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주는 좀 대부분 회계사 사무실이 많고 세무사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좀 세무사들이 좀 이렇게 적은 그런 주에서는 좀 이 클라이언트들이 회계사를 좀 많이 신뢰하고 세무사를 조금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조지아도 이게 한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심심치 않게 저랑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켄터키, 테네시 뭐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은 특히 켄터키에서 오신 분들은 한인 세무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인 회계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뭐, 자, 켄터키에 와서 차려주시지 그랬냐, 뭐 그런 질문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회계사라는, 뭐, 세무사나 회계사, 여기 분들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뭐, 그런 직업들이, 나름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 제 이야기는 좀 회계사하고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아. 열등의식이에요. 세무사의 열등의식이에요. 아니, 열등식이 아니고요. 전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뭐, 회계사, 저는 아예 세무사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회계사라고 하면 그냥 세무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뭐가 틀려요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저는 이제 얘기해요. 회계사는 스테이트에서 주는 라이센스고, 그러니까 세무사는 연방 페더럴에서 주는 라이센스다. 그러면 그럼 더 좋은 거네요. 근데 뭐 그런 질문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니고 우리는 IRS에서 텍스를 프리페어러로 해서 자격을 준 거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전문가고 회계사는 사실은 어짓을 하는 거지 어짓을 안 하면 저는 회계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여기 시장이 너무 좁다 보니까 어짓할 수 있는 회계사들도 많이 없고 어짓할 수 있는 비즈니스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텍스에 종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제 스스로 세무사라서 낮은 거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낮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고객들이 CPA하고 세무사를 구분해서 CPA가 더 나으니까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그동안 만나뵀던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했던 분은 없지 않나 싶어요. 아직까지는. 예. 사실은 저는 제가 EA 시험 보기 전에는 연방 세무사 EA라는 건 몰랐고요. 저희 주변에도 세무사입니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항상 연방이라는 이름을 쓰셔서 그게 한 10칸 정도 높은 집인 줄 알았어요. CPA는 그냥 직권도 없는 집이고 연방 세무사는 부부가 오셨는데 남편은 CPA시고 와이프가 연방 세무사라서 제가 사모님하고만 인사를 했어요. 못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 연방 그 임명장을 걸어놨어요. 날짜는 2월 달이지만 저 멀리 걸었으니까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그래요. 이거 IRS가 사실이잖아요. IRS가 임명해준 임명장이라고. 저희는 당연히 프로페셔널이죠. 근데 아까 우리 이 세무사님께서 회계사가 어디스를 안 하면 뭐라고 하셨죠. 근데 어디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아까 제가 말하는 어디든요. 네, 기업 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기업 회계의 어디스를 말하는 거고요. 저희가 IRS 어디트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프리페어러로 충분히 갈 수 있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우리 큰 차이가 없는 이유가 저희 LA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이라는 게 다 우리 손님들이 다 비즈니스 사실 기업이잖아요, S고. 근데 이제 LA나 그 뉴욕 같은 데는 정말 빌딩 2채 가지고 있으면서 큰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한국 CPA를 또 안 써. 무슨 이상한 CPA 펌에 가셔. 그러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인 CPA나 우리 같은 연방 세무사나 동급이에요. 일하는 게 똑같아, 업무 영역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똑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나갔어요. 돼요. 예. 우리 어디 롱아일랜드 사시는 분이 여기 CPA이면서 세무사인 분이 들어와 계실 텐데지. 들어와 계시나요? CPA 라이선스도 받고 세무사도 받고 하신 분 오늘 들어오신 것 같던데. 그럼 교수님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바로는 세무사가 훨씬 더 좋은 건데 텍스러를 빼고 있는데요. 네. 세무사들은 계산만 아니지. CPA들은 계산하는 거지. 우리가 세법은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원래 막 그래야 돼요. 우리가 뭐 여기 CPA도 없는데 그런 걸로 막 그 기싸움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그래 좋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부심을 갖자는 차원인 거죠. 네. 그럼요. 예, 우리가 훨씬 세법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럼요. 아직 생각해야 머리에 돼요. 잉크가 안 말랐는데 빠삭하죠. 말라도 다리가 다 있을 거 아니야. 말른 다리. 김인호 회계사님, 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실무를 이렇게 4년쯤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하시다 보면 회계 업무라는 게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돈하고 맞습니다. 예. 관련되는데, 그러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큰 비즈니스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익이 많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상태로서 계속해서 운영해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어쨌든 경우에든 많은 분들이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을 찾으실 때 어떤 그 이익을 보기 위해서 찾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 자기가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 IRS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르지 않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럼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이 적게 나오신 분은 고민이 안 돼요. 근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고민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한테 딱 얘기를 해드려요. 아, 이렇게 계산돼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 금액이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인데, 만약에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은 저는 이제 얘기를 만약에 차량 유지비가 그게 한 1년에 한 1,000불밖에 안 나왔다.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근데 이거는 한 3,000불, 4,000불까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시라는 건 항상 나올 수가 있으니 나중에 나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길 원하시면은 저는 넣어는 드리겠습니다. 전 그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저희는 텍스 오디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디터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준 자료를 믿고 저희는 기록을 해서 세금 신고를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인은 텍스페이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도 그분들의 문제가 된 거지 저한테 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만 당신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을 다 받아놓죠. 그래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위험해요. 너무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어그레시브하게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사인을 받아놓고 해드리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저의 서제스션을 받아줘서 그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행정 오디트를 한 번이라도 당해보셨던 분들은 어딘 일이 더 높아지니까 겁나서 그럼 그대로 가시겠죠. 그러시는 건데, 오히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하시는 분들은 다 납부를 하시는데,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장사가 아니라 세금 보고 하면서 세금 보고 신고할 때 2,000불, 3,000불씩 내야 되는 케이스들,
그분들이 오히려 힘들어하시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어프로치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나는 불법을 정말 저지르진 않을 거야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그러면은 그런 분들만 클라이언트가 되시는 거니까. 지금 혹시 그 페이롤 프로그램도 킥북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퀵북이 사실은 조금 비싸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저는 1099 ETC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에는 AME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여기 조지아에서는 또 1099 ETC라는 걸 쓰는데 써보니까 편하고 좋아가지고 저는 요걸로 쓰고 있어요. 매년 구매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해마다 예, 구매하는 맞습니다. 매년 라이센스를 사는 거예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한 얼마예요?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한 500불짜리 옵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500불 1년에요? 예, 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게 좀 잘못된, 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그 세무사들의 할 수 있는 업무 파트가 우리가 공부를 세무만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페이롤 업무라든지 고객들 장부 정리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북키핑이나 어카우닝에 대한 업무는 안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페이롤 업무 하고 계시고 고객들 네. 장부 정리 북키핑 업무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 세무사들이 다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사실은요, 예, 내가 세금 보고철에 세금 보고만 해가지고는 아마 사무실 운영이 안 되실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고정적으로 받는 페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고정적으로 받는 거는 페이롤이 가장 커요. 페이롤이라는 거, 그다음에 세일즈 텍스 리포트 그런 예. 것들, 그리고 뭐 북키핑, 그 세 개가 그런 세 개를 고정적으로 하는 클라이언트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런 클라이언트가 50군데가 있는데 200불씩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 계산이 나오겠죠. 뭐 한 달에 10,000불씩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겠죠. 그러니까 세금 부고는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이죠. 예. 아니, 사실 예, 페이롤은 세무사가 아닌 일반인 누구라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직 실무를 하지 않고 있지만요, 임 선생님. 예, 우리가 지금 개인 세금 보고만 하면 1040만 하면 되니까 W2만 가져오면 되겠죠. 예, 근데 하다못해 길에 있는 대리학기라든지 무슨 조그마한 그로서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페이롤이 필요하잖아요. 북키핑이 필요하죠. 그런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여요? 파하고 마늘이 다 있어야지 찌개를 끓이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있어야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임 선생님, 우리는 세금 보고를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거창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에스콥이나 LC 다. 걔네들도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걸 하기 위한 재료가 북키핑이나 그런 거죠? 그거 내가 해야지. 다른 집 가서 뭐 아웃소싱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손님 거 내가 해야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번에 이 사람이 재용자를 받을 건데 뭐 K1 인컴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재용자 당연히 안 나오지. 제가 이번에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직업이 점점 없어진다. 절대 아니에요. 숫자만 봐서는 그 안에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CP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이분들이 K1 인컴이 40만 불이나 되는데 그냥 세금 내고 계세요. 제 수준에서는 이분들 왜 디파인드 플랜 같은 거 안 하지? 했더니 우리 회계사님이 저한테조차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답이에요. 안 말해줘. 그런데 진짜 다 이유가 있겠죠. 그거를 제 손님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피가 흐르는 사람이 손님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팩트 파인딩을 한 다음에 적절한 세금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역은 다지요, 뭐 사실은. 저는 해보기도 전에 벌써 다 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데. 영역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맞나요? 많이 알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중장비 기사가 중장 기계 하나 사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것처럼 페이롤 프로그램 하나 사가지고 또 장부 정리하는 프로그램 사서 그것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요즘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프로그램 한 번 아. 더 사용해 보면 그것까지 맨날 똑같은 일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려서 돈 벌어 못 하는 사실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그게 우리 장사미천이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예. 투자를 안 하고 뭐 장사를 할 수가 있나. 김민호 세무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그 페이롤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얘기하셨는데 그건 매년 500불씩 이렇게 줘가지고 리뉴하듯이 이렇게 한다는데 퀵북도 그러면 이래서 한 500불짜리를 다운받으면 매년 리뉴를 500불씩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잠깐만요.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나가도 네, 그렇게 될까요? 해요. 예. 그렇게 예, 예. 해요. 예. 일단은 퀵북은 좀 알아보시면 되는데 그 데스크탑 버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데스크탑 버전을 한번 구매하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짜리 엑셀 프로그램을 사셨으면은 2015년짜리 엑셀 프로그램을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근데 데스크탑 버전을 사셔서 그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매년 리뉴얼 되는 거, 그러니까 매년 최신 버전으로 하시는 걸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뭐 데스크탑 그거는 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매번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싶어라고 하시면은 그 리뉴얼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데스크탑 버전 가지고 하셔도 한 4, 5년 정도까지는 특별한 업데이트 없으셔도 쓰시는 데는 큰 무리가 핵의학은 없거든요. 영원 분별이에요. 영원 불변이에요. 제가 30년 전에 핵의학되고 차변되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페이롤 소프트웨어는 리뉴를 하지만 그런 거는 계속 써도 된다 이 그렇습니다. 이건 말씀이군요. 그만하고요. 예, 지금 딱 100명이네요. 100명 참가자가. 그래서 우리 임명 세무사님 오늘 너무 고마웠고요.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감사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오늘 15시간 준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